지난 1996년에서 9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2012 제주 세계자연보존총회가 제주선언문과 제주형 의제를 채택하고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단체장에게 행정처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도 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입니다. 지난 1996년에서 9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중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이사국은 아시아와 유럽 기타, 남미, 아프리카 등 모두 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몫으로 배정된 1개의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실시되는 비밀투표에서 전체 회원국 193개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 선거는 10월 중에 실시되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일본이 독도 갈등을 이유로 한국의 안보리 재진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경기 부진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3년 5개월 만에 인하한 이후 2달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재정 지원 조치 등 해외 변수를 더 지켜보고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됐을 때 꺼낼 카드를 남겨놓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7월의 금리 인하가 생각한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면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유로 지역 재정 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GDP 갭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조금이라도 빨리 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입니다. 한편 김 총재는 올해 성장률 3%대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성장 관련 수치들은 한 달은 올라갔다가 다음 달엔 내려오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환경올림픽인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제주선언문과 제주형 의제를 채택하고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전 세계 180여 개국, 1150여 개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등에서 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역사상 최초의 선언문인 제주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총회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해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을 개발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강조하며 공공정책과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녹색 성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첫 선을 보인 세계 리더스 대화를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주도가 발의한 5개의 제주형 의제가 모두 채택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제주 한온분화구 복원 보전, 제주 용암수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독특한 해양 생태 지킴이 제주 해녀의 지속 가능성 발의안이 채택되면서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단체장에게 행정처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도 입지 조건이나 주변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이마트, 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하는 점포들 사이에도 대형마트인지 기업형 슈퍼마켓인지의 차이가 존재하고 영업 개시일, 영업장 면적, 전통상업보전구역과의 거리, 위치한 지역이 제각각이라며 군포시의 공익상 필요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들의 영업상 자유침해 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충분히 비교했는지 의문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익과 사익 간, 원고들의 사익과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사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대형마트와 SSM 점포 12곳은 의무 휴업일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군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5월 27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공문을 보내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콜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10월에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해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켜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위 등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콜밴 불법 영업이 자주 일어나는 김포공항, 호텔 인근, 명동 등 20곳을 중심으로 총 63명의 현장 단속원을 투입하고 폐쇄회로 카메라도 활용해 점점 교묘해지는 택시 콜밴 불법 영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속된 택시 콜밴은 처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통보, 사법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택시는 과징금 40만 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한 콜밴은 과징금 60만 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집니다.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요금을 받거나 불법 운행을 목격했다면 다산콜센터나 신고 전용 이메일로 차량 번호, 승차일, 장소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 장애인 등 생활안전에 소홀한 18,843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무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올해는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자활 능력 부족 등으로 노후 환경에 거주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재난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장마철 전기안전 및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누전, 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했으며 전기, 가스, 소방 등 자치구별로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자들로 구성된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전월세 가구 13,700여 가구를 비롯해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정비 분야별로 보면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가 14,700여 가구였고 가스 보일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생활 주변에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며 전기, 가스 등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안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부활시킨 거리 불신 검문에 대해 조사 대상 응답자의 6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65.9%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찬성한다. 24.5%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찬성의 60대 이상과 50대, 반대의 40대와 30대에서 각각 가장 응답이 많았습니다. 권역별로는 찬성의 경북권과 경남권, 반대의 전라권과 서울권에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 관계자는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친 40대에서 공권력의 대표적 상징이었던 불심 검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로 치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특히 여성과 보수적 성향이 큰 노장년층에서 강력한 찬성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4%포인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명하며 판매 중인 2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11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7건, 근육 강화 표방제품 5건을 대상으로 각각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 성분 등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청은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 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 유해제품 사진 공개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지식 향상 및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물론 왜, 언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예방접종 지식 향상과 어린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임산부 및 초보맘, 워킹맘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실제 영유아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산모교실과 전국 산후조리원을 통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방접종관리과 백은양 과장은 예방접종은 출생부터 만 12세까지 제때 접종받으면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결핵, 비형 간염, 백일해, 홍역, 수두, 일본내염과 같은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모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잘못된 상식으로 가을철 산행이나 추석 성묘길에 독버섯을 채취하거나 섭취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올해 야생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기간 지속돼 쉽게 야생버섯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독버섯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것은 먹지 말고 검증된 재배버섯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서식 중인 버섯은 약 1,600여 종에 이르고 이 중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야생버섯은 송이, 능이, 표고버섯 등 20여 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독버섯은 도구산 광대버섯, 개나리 광대버섯, 흰알 광대버섯 등 9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독버섯을 섭취했을 경우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안에 두통, 구토, 발진, 메스꺼움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섭취하고 남은 독버섯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병원에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김지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야유회나 등산, 또 벌초나 추수 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실 텐데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인과 관계없이 열을 동반하는 질환은 모두 발열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고 성묘, 등산 등의 활동이 잦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특징적인 몇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쭈쭈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쭈쭈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흙이 상처에 닿으면서 감염이 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의 경우는 한탄 바이러스 또는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쥐의 타액이나 소변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을성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묘, 벌초 등의 야외 작업을 할 때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나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해충 기피제를 작업복과 피부에 뿌려서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목과 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요. 작업 후에는 목욕을 하시고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한 이후에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의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신체 리듬에 혼란을 겪기 때문인데요. 이 점 유의하셔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